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동서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제처럼 지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반면 동서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웬만한 중산층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모임에서 동서의 은근한 자랑과 비교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 현진이와 동서의 아들 민철이는 1살 차이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정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현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감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한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상상하곤 했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였죠. 초등학교 때 학교 화단을 혼자서 가꿔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미술부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반면 민철이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특히 좋아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받곤 했죠. 동서는 그런 민철이를 자랑스러워하며 가족 모임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진이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서의 자랑 앞에서는 자꾸만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진이도 미술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동서는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민철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현진이는 지방의 한 대학 원예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더욱 우쭐해했고 저는 속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민철이는 경영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대기업 인턴십도 여러 번 경험했죠. 반면 현진이는 원예학과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대학 축제 때마다 정원을 꾸미는 일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민철이는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차렸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짜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초반부터 큰 성공을 거두며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현진이는 작은 조경업체를 차렸습니다. 개인주택의 정원을 꾸며주거나 소규모 상업시설의 조경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현진이가 손을 댄 곳마다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민철이 회사 매출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현진이에게는 예쁘게 꾸미는 것만으론 돈을 못 벌지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철이의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데이터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과 트렌드를 읽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민철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해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점차 위기에 빠져들었고 민철이는 번아웃에 빠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반면 현진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구시대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 활용에는 서툴렀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현진이는 폐업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민철이가 현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민철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그날 밤 민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는 정말 바보야. 숫자는 알겠는데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직원들도 내 말을 안 듣고 고객들도 우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겠다고 해.
데이터로는 다 완벽한데 왜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좋아하지 않을까? 민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1등만 해온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현진이는 그런 민철이를 묵묵히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민철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니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현진이는 민철이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철아, 우리 같이 해보자. 너의 기술과 나의 감각을 합치면 아무도 못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진이가 설명한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정원 구독 서비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주거 환경, 생활 패턴, 취향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식물과 정원 디자인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식물을 교체해주고 관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로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철이는 현진이의 아이디어를 들으며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과 감성적인 디자인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회사를 정리하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해온 탓에 소통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현진이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공간에 담아내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진이는 민철이의 데이터 분석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고객의 진짜 니즈를 찾아내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두 사람의 장점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민철이가 고객의 거주 지역, 지배 방향, 생활 패턴, 반려동물 유무, 알레르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진이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식물과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게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관리가 쉬운 식물들로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식물들로 가족 정원을 디자인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내 집에 딱 맞는 정원이라는 컨셉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받은 식물들이 정말 자신의 생활과 잘 맞았고 현진이의 디자인은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업은 날개 돋친 듯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망해가는 애랑 손을 잡냐며 민철이를 말렸습니다. 민철이는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현진이 형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실패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가 점차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사업이 실제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철이가 한 말이 동서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현진이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숫자만 볼 줄 알았는데 형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형이 가르쳐준 덕분에 저도 이제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오직 돈과 지위로만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이 없던 동서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른 건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민철이가 지금처럼 행복해할 수 있는 건 현진이 덕분이에요. 그동안 현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이제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두 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와 동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함께 기뻐할 뿐입니다.
현진이와 민철이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두 아이가 함께 와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들,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아버지들 덕분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키워주셔서 저희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현진이의 감성과 민철이의 논리, 현진이의 창의성과 민철이의 체계성,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40년간의 질투와 경쟁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돕고 격려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동서와 함께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어떤 재능을 가질까요? 뭘 잘하든 상관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40년간의 질투와 경쟁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아이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었고 저희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 현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 조카 민철이가 현진이와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서와 제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한 선물입니다.